여기서 율루카스님은 초코칩 쿠키를 예를 들어요. 갑작스러운 예시라 참 어이가 없긴 한데 무튼 좋습니다. 율루카스님과 준코노미님이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 채널에서 2차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저번과 다르게 배인규 대표님이 사의를 봐주시고 총 5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확실히 중간에 사의자가 있기도 해서 그런가 율루카스님 토론 태도 많이 차분해지셨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 낙수효과의 유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율루카스님은 낙수효과는 있다, 준코노미님은 반대로 낙수효과는 없다. 율루카스님은 GM공장을 예시로 들며 GM공장이 나가고 나서 망한 군산을 이야기하며 낙수효과의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저소득층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반하여 준코노미님은 낙수효과를 현재 사회에서 100% 부합하는 사례는 없으며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율루카스님이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돈을 더 쓰게 된다, 이런 식의 낙수효과 예시를 이야기하는데 준코노미님은 경제 주체로서 정부, 기업, 소비자 그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낙수효과가 아니며 대기업 사원은 중소기업 사원과 비교를 하는 게 맞다,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코노미님은 이후에 낙수효과의 사례는 있지만 100% 낙수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통상적으로 낙수효과가 부정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대기업을 키우는 위주의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준코노미님도 인정하는 게 낙수효과는 있다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낙수효과는 고루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이외에는 모두 기업이 있기에 우리가 회사도 다니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생산 주체인 우리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기업이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기업과 수많은 직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 안 되죠. 낙수효과가 있다는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준코노미님 말대로 낙수효과 100% 다 적용될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 LG, SK 다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망하겠죠. 이거 초등학생도 알죠? 이게 낙수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대기업 아래에 하청업체 엄청 많아요. 대기업에서 하청을 내려줍니다. 심지어 건설사에서도 하청을 맡겨 중소규모 건설사가 시공을 하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낙수효과 유무는 당연히 낙수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 미국과 일본이 자유시장인가? 준코노미님은 자유시장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율루카스님은 미국과 일본은 자유시장이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율루카스님은 초코칩 쿠키를 예를 들어요. 갑작스러운 예시라 참 어이가 없긴 한데 무튼 좋습니다. 초코칩 쿠키에 아몬드를 넣는다고 해서 초코칩 쿠키가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해요. 무튼 하고 싶은 말은 큰 맥락에서 자유시장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에요. 준코노미님은 예시로 자유시장 국가인 미국에서 구글에 반독점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으로 예시를 드는데요. 저 강낭콩은 자유시장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100% 부합하는 국가는 당연히 없다,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국가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간섭을 하긴 하니깐요. 근데 준코노미님이 모르고 계셨던 거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독과점에서 소송을 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건 이유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구글 엔진이 기본 탑재가 된 상태로 출시를 하기에 다른 경쟁사 검색 엔진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도 그랬어요. 구글이 시장의 우위에 있고 독과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자유시장 국가가 아니라는 건 잘못된 예시인 것 같고요. 미국, 일본 통상적으로 자유시장 국가로 보는 게 맞고 준코노미님 말대로 사전적 의미에 100% 부합하는 국가는 전혀 없죠. 자유시장은 정말 원시시대에 과일, 곡물 교환하고 그때가 진짜 자유시장이었던 거죠. 저번 토론과 같이 서로 핀트가 좀 달랐고요. 애초에 토론 주제가 미국과 일본은 자유시장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국가가 맞냐? 라고 했다면 토론조차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 주제, 부동산을 시장에 맞게 하는가? 율루카스님은 중과세, 종부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기존처럼 낮추고 수요와 공급 시장에 그대로 부동산을 맡겨야 된다. 준코노미님은 부동산은 정부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세금을 정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몰리는 이 통화를 주식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른 점도 이런 것조차 정부의 개입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율루카스님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이런 걸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이 주제는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개입이 대체 어디까지냐, 이런 것조차 서로 핀트가 또 다르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준코노미님도 정부가 개입해서 하락국은 상승을 하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거고요. 종부세 폐지하냐 마냐, 그거에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 개입에 관한 의견은 서로 의견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번째 주제,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토론 주제가 조금 바뀌어요. 준코노미님이 율루카스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폭등한다고 하는데, 율루카스님은 그 입장은 아니라고 해서 바뀝니다. 아무튼 율루카스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이 크다, 그리고 준코노미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이 적다라는 입장이에요. 준코노미님은 현재 최저임금은 몇 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시로 들어 영향이 별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율루카스님은 미국 연준에서 공급망 문제도 영향이 있지만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영향도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준코노미님은 미국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일반 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율루카스님은 임금의 하방은 최저임금이다, 그건 둘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 거니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건데,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 가격 원가 분석을 할 때 원료, 임금부터 다 녹여서 판매가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재화의 판매가가 올라가죠. 또 최저임금이 가만히 있더라도 원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재화 판매가는 올라가죠. 원재료, 임금 둘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 둘 다 영향이 있지만 크다 작다 정도의 차이인데, 요 주제는 크게 상반된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는 보너스 주제로 내년 서울 집값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율루카스님은 내년에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준코노미님은 내년은 하락할 것이다, 이건데 1년 예측인데 이건 결과가 내년에 나오니까 내년에 봅시다. 내년 예측 전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집값은 우상향 할 것이다, 요 정도만 의견 전달할게요. 이 주제는 건너뜁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평을 하자면 첫 번째 토론보다 확실히 깔끔하게 진행되었지만 딱히 두 분 핀트가 다를 뿐 생각하는 건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런 토론이 일어난 이유는 준코노미님의 100% 부합되냐 안 되냐, 아주 작은 핀트 차이로 인해 의견 차이가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번 토론 재밌게 잘 봤고요. 두 분 다 앞으로 더욱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